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잖아요. 아, 그거를 부각시켜야죠. 모든 게 다 추측성 발언이군요. 두 분 다 어쨌든 약하다. 정영진 체육에 걱정 말아요 서울. 최욱 씨는 축구 좋아하고 풋살 좋아하고 네. 운동은 딱 두 개 좋아하고 전국체전 안 좋아하고. 전국체전은 사실 예전에는 좋아했었습니다.만 요즘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죠. 떨어진 이유가 뭐죠? 그거 잘 모르겠네요. 요즘 전국체전 얘기하는 사람 못 봤는데요. 그러네. 네. 갑자기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왜냐면 바로 서울시에서 전국체전 100회가 100주년 기념. 대단합니다. 전국체전 100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과연 전국체전은 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역사적 의미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두 분, 서울시 전국체전 기획과의 최병천 체전 홍보팀장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손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전국체전이 벌써 이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네. 100회 특집으로 서울에서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드디어. 네. 1회가 아마 서울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좀 저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1회 대회 열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게 전국체전의 형성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서울에서 열리다가 게다가 1960년도인가 7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순회를 통해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네. 서울시에서 지난 86년도 그때 개최됐다가 다시 이번에 33년 만에 제 100회 대회를 맞이해서 네. 서울에서 개최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대체로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좀 꺼려하는 분위기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서울시 경우는 100회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회는 유치를 하고 했고요. 싶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각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유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 지역에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보수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방에서는 많이 유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보통 전국체전이면 이게 시 단위로 개최를 합니까? 아니면 도 단위로 합니까? 예전에 시단위에서도 했다가 네. 요즘은 소도시로 좀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네. 이제 광역도시 위주로 했었다가 작년 같은 99년도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좀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네. 이 추세라면 이제 동단위도 갈 수 있겠군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농담입니다.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익산에서 많이 한다 치면 네. 거기에도 전국체전은 종목들이 거의 올림픽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맞습니다. 많죠. 그에 맞는 경기장들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회를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익산시에서도 주도하고 주변 주도를 하고 시도랑 같이 하는군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같이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했을 때 승마는 또 인천에서 했었잖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전국체전 100회 특집 네.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아까 그 잠깐 이야기가 나오다 말아가지고 그거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네. 1회를 언제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1회. 예, 1회 대회는 그 조선체육회,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 전신이죠. 1920년 7월 13일에 설립이 됐는데 그해 11월 달에 첫 사업으로 이제 했던 그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지금 전국체육대회 제1회 대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20년 11월에 예. 조선 야구대회가 그 시초군요. 예, 맞습니다. 첫 그러면 대회는 야구만 했었던 거예요? 다른 종목은 없이? 예, 처음에 야구만 했습니다. 근데 왜 또 야구였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당시 이제 1920년이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체육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육단체였는데 당시에 그 설립은 했지만 그 재정 부분이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조직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첫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조선체육회를 만들 때 야구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야구 그 규칙이라든지 심판 규정 이런 제반 여건들이 좀 야구 쪽이 좀 많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야구 대회를 이제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1회 때는 어떻게 독립운동 정신이 약간 서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1919년 이제 네. 3.1 독립운동 이후에 조선
조선체육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반일 정신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전국체전은 이게 우리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희색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 어쨌든 구경하러든 어떻게든 모일 테니까 그럼 그 모인 사람들의 뭐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100회인데요. 언제를 전성기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80년대쯤 아닙니까? 80년대가 사실 가장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그죠. 있는데 80년대. 스타도 많았어 진짜. 아. 그때. 그 이유가 되면 네. 이제 프로스포츠가 나오게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대회만 국제 이제 대회가 많아졌구나. 맞습니다.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관심도가 점점 이제 약간 좀 줄어들게 돼서 좀 안타까운. 최고의 적은 88 올림픽이군요. 그걸 막았어야 됩니다. 전국체전이 지금 너무 시들해졌어, 솔직하게. 전국체전이 진짜 스타가 많았어요 옛날에. 전국체전 스타가 있었다고요? 왜냐면 전국체전을 통해서 예, 그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카퍼레이드도 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네, 예전에. 맞습니다. 네. 전국체전이? 알고 계시는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요? 예, 박찬호 선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출전을 했던 그랬었나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유명한 선수들은 전부 다 네. 전국 체육대회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체전에 출전은 했겠지만 전국체전을 통해서 스타가 된 케이스는 없겠지. 아니야. 옛날에 저 육상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하면 네.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저 미디어에 막 이렇게 진짜로? 저 집중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이럴 때 그 스타 산실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 밑거름 역할을 한 게 전국 체육대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조금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하겠지만 네. 뭐 아시아의 물개 조련이라든지 조련. 아시아의 마녀 뭐 백옥자 선수라든지 그분은 좀 예. 이상하네요. 마린보이 뭐 박태환 선수라든지 마녀는 누구예요? 백옥자 투포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뭐 한 2연패 2대 연속 금메달 따신 분도 있고. 근데 왜 마녀예요? 이제 투포안이다 보니까 힘이 워낙 이제 세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죠. 그 별명은 싫어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마녀는. 별로 안 당시에 이제 언론에 그렇게 신문지상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마녀라고요? 예. 역시 손한 교수님은 체육사 전문이시다 보니까. 역사를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대해서는 네. 최고의 권위잖아요. 또 저 육상의 장재훈 선수 장재훈, 이런 예. 선수들도 임춘애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전국 체육 대회를 통해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스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그 중학교 육상 스타 양예빈 선수가 이번에 나옵니까? 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각시켜야죠.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양예빈이가 지금 제일 뜨거워요. 그래요? 양예빈이 제일 뜨겁잖아 지금. 그래 난 몰랐어요. 근데 전국체전에 나옵니까? 나와야겠지. 중학생인데? 중학생은 이제 출전을 못 하고요. 고등부 그다음에 근데 왜 나온다고 거짓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년체육대회 아마 나왔을 겁니다. 소년체제하고나 착각을 하면서 소년체제는 참고로 내년도에 열립니다. 내년. 중학생까지는 소년체전을 나가고 예, 예. 전국체전은 고등학생 이후에요? 예, 맞습니다. 양예빈 지금 난리거든. 중학생인데 실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른보다 더 잘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워낙 전국 체육대회가 처음에는 그런 구분 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규모가 크지다 보니까 네. 1972년도부터 소년체육대회라 해서 분리시켜가지고 네. 그때부터 따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어떻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고등학생 이상. 그렇죠, 예. 프로 선수 됩니까? 지금은 아마 프로도 두 분 다 어쨌든 프로까지는 아니 예를 들면 복싱 프로 선수.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고등부하고 고등부. 대학부, 그다음에 일반부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네. 네,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돼 프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프로는 안 나가죠. 예, 프로는 예. 나가지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프로는 안 나가는구나. 아니 왜냐하면 지역마다 예선을 거칩니다. 네. 대학구도 예를 들면 서울 시내 그 각 대학에 예를 들면 이제 축구팀이 있으면은 그 예선을 거쳐서 이제 어느 학교가 전국 이제 대표로 뽑히듯이 네네. 지역 예선인데 그게 이제 프로팀이 참가를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권호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신고는 요즘 뭉치야 찬다 해서 열심히 축구에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졌습니다. 네. TV를 많이 보시는구나. 거기서 빠졌어. 팩트도 틀려 지금. 네, 빠졌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전국체전에 나가면 우승하면 메달 이제 딸 거 아니에요. 네. 상금 같은 거는 얼마 줍니까?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상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제 전국 체육대회가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 출신 지역에서 나가야 되는데 네. 우수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스카우트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한 80년대는 가서 금메달 따면은 한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100만 원, 80년대 초에 1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뭐 하는 얘기로는 아마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받을지 않을까. 예, 그 시도 지자체에서 아마 주는 걸로 네네네네. 저는 뭐. 양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국가대표 되는데 좀 더 뭐 유리하다던가 포인트가 쌓인다던가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 포인트 많죠? 근데 전국 체육대회 예를 들면 그 대에 이제 국가대표 그 선발전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국가대표 뭐 1차, 2차, 3차를 나눠서 이제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은 있겠죠. 네, 모든 게 다 추측성 발언이군요 오늘. 네, 모든 게 추측입니다. 아, 이거 참 안타깝네요 오늘. 그래도 꽤 큰 규모의 대회니까 국내 대회에서는 뭐 굉장히 큰 규모니까 네. 아마 점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뭐 100회 이번에 전국체전 열리는데 뭐 특별히 그 전과 다른 점 있으면은 그런 거나 좀 짚어주시죠. 우리 뭐 홍보팀장님께서. 네네. 네, 이런 얘기 먼저 좋아하시겠지 뭐. 네, 네. 그것도 좋아하고요. 네네. 네, 먼저 근데 대회 일정하고 일정 얘기하셔야죠. 네네 그런 네.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네. 10월 4일입니다. 이제 4일 남았는데. 바로 시작, 이번 주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10월 4일부터 7일간 10일까지 개최되고요. 72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나 개최가 되고요. 크다 약 규모.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가 곧 이어서 개최가 되는데요. 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되고요. 34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에 약 9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서 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100회가 이제 열리는데 네. 일반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매를 통해서 티켓팅을 지금 진행한 상태고요. 네. 일부 현장에 오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습니다. 될까요, 요금이? 전국체전은 무료로 입장하시면 무료입니다. 됩니다. 네, 야, 그냥 돈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돈은 안 받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스포츠 스타가 이번에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리우 올림픽에서 네. 우하람 선수라고 하는 분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광주 수영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나왔던 선수였었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나오고요. 2019년도 월드 롤러 게임에서 금메달을 이제 획득했던 롤러 게임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롤러 스케이트. 게임. 예, 맞습니다. 아, 예. 그것도 정식 종목이군요. 네. 여수 충무고에 뭐 문지윤 선수라는 그 선수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선수들 참가하고요.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 있습니까, 이번에?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박태환 선수 나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그렇게 스타에 집중하지 마.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누가 스타가 나온다고 하면은 더 관심 갖는 게 사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망한 선수들만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된 경기라든지 아,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을 네.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 그건 맞죠. 응원해 주시고 하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중계 같은 건 안 하죠? 중계도 합니다. 아, 합니까? 예, 중계하는데요. KBS가 저희 전국체전의 주간 방송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S가 11개 종목을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정도씩 돼서 중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른 대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방송을 중계를 해주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TBS 같은 데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중계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계권의 예, 문제. 제가 그 부분은 저희 결정권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10월 4일에서 10월 10일까지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15일에서 19일까지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을 좀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은 그렇게 됐고요. 주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 잠실이 많아요? 잠실 주경기장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네,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파가 사실은 경기가 가장 많이 열립니다. 네, 왜 그런가 네, 하니 네. 거기 올림픽 공원에 아시다시피 그 핸드볼 경기장이라든지 뭐 체조 경기장 이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관련된 정보를 저희 전국체전 홈페이지 같은 데다 이렇게 게시를 하기 때문에요. 참고하셔서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체육사의 최고 권위자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체육사에 체육 영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는 오늘 좀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어떤 영웅을 짚어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그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서 네. 그 한두 명씩 꼭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텐데 좀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분 중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네. 동메달을 따신 남성용 선생님이라든지 남승현 선수는 많이 그래도 알려졌죠. 네. 근데 이제 좀 젊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도 얘기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송기정 선수는 아는데 맞습니다. 남성용 선수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그런 네. 좀 인물이 아닌가 그런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남승용 선수. 예,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영민 야구 선수 중에 이영민 씨라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야구인데요?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광복 후에도 했는데 지금 아마 아마추어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중에서 그 해 가장 타격이 좋은 선수한테 주는 상이 이영민 타격상이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이 처음 그 만들어졌을 때 그 첫 번째 홈런을 또 치신 분이 이 이영민 씨입니다. 이영민. 예, 이분은 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육상에서도 굉장히 그 남다른 활약을 이제 펼친 분으로서 만능 그 스포츠맨이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 속에 좀 잊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잊혀진 것보다도 아예 저는 처음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영민 선수. 근데 이영민 선수가 뭐 좀 어떤 그 이 스포츠 말고도 다른 뭐 의미 있는 일을 좀 아, 독립운동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이 체육인들 중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냐 네.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당시에 일본인들하고 대항해서 하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 아니냐. 우리가 뭐 드라마도 있지만 야인시대 보면은 김두한 씨를 거리의 독립군이라 했듯이 일본인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라고도 좀 맞습니다. 할 수 있지 않나. 네. 비록 뭐 총칼을 안 들었지만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꼭 그 선수들 출신 외에도 또 보면은 또 행정가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몽양 영은영 선생님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영은영 선생님이 운동을 했어요? 예, 행정가였고 이제 조선체육회 각종 그 체육단체 뭐 고문 회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또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네. 대한체육회 회장도 하셨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었고 그래서 많은 또 이래 체육 관련해서 활동을 또 독립운동가이면서 활동을 하신 분이 이제 몽양 영은영 선생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체육 영웅이라는 칭호가 붙는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체육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웅이라고는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영웅이라 그러고 실제로 지금 이제 2011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을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프로 레슬링 김일 선수, 아, 네. 그 김진호 양궁 선수, 네. 그 전에는 2017년도에는 차범근 감독이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얼마나 있나요? 보통 매년 두 분씩 할 때도 있고 한 분 할 때도 있고 세 분 할 때도 있었고. 한 20분 정도 안쪽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한 분씩 선정한 걸로 대한체육회에서 그렇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예.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살아있는 분 하긴 조금 부담스럽겠다. 근데. 아, 그 차범근 선수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축구로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그러니까 차범 선수 예는 아닌데 뭐 누군가를 선정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이렇게 연루가 되거나 하면 영웅이라고 딱 선정을 했는데. 아,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스포츠 영웅 선정할 때 규정이 은퇴 이후에 10년 지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자격 조건이. 10년 이후. 예. 그래서 10년 동안 좀 후진들 양성에 또 봉사도 좀 하시고 네. 그 분야에 활동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따가 뭐 예를 들어서 영웅으로 선정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네. 그러면은 좀 바로 끌어내야죠, 뭐. 네. 아, 그때는 가차 없습니다. 바로 끌어내립니다, 우린 또. 아, 스포츠 영웅.
한 20분 정도 계시고요. 네. 네. 네, 이제 전국체전이 정말 이제 뭐 아마 이 방송 나갈 쯤에는 바로 아마 전날일 것 같은데요. 이 전국체전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00이라는 큰 숫자에 하나의 큰 매듭이 되는 경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오셔서 네. 물론 대회도 즐기시면서 선수들도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체육에 대한 붐도 다시 한번 더 일어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2032년도 서울 평양 올림픽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연계돼서 전국체전이 잘 되면 그런 어떤 올림픽도 유치를 하면서 또 더 크게는 뭐 우리 한반도의 어떤 큰 평화까지도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전국체전이 왜 유지돼야 되고 왜 중요한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거기에.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뭐 이번 체전에 바라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이제 부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그 체육계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도 보면 서울 시민들이 올해 전국체육대회 100회대를 서울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 네.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고 네. 사실 제가 체육교육과에 근무를 하지만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와, 학생들조차 모르면 예.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꼭 이번 100회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그런 그 뭐 남북 그 공동 올림픽 공동 유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전국 체육대회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체육계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하면서 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방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체육의 어떤 그 기초거든요. 예,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네. 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학생들도 체육교육과 학생들도 모를 정도면 심각하네요, 진짜. 다들 관심이 지금 뭐 세계대회 뭐 이런 거에만 좀 관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보다는 조국에 관심이 많죠. 네.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뭐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 뭐 4대 그랜드슬램을 다 한 5번째 국가가 되다 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 너무 높아졌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네. 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졌어, 진짜. 맞아. 네, 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전국체전기획과의 최병천 체전 홍보팀장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손환 교수님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you.